자, 그 다음에 3번에 대절에 인칭 대명사를 전달자 입장에 맞게 바꾼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죠? 자, 전달 동사에 이제 그 동사가 앞에 말했듯이 say와 said면 그대로 쓰고 to가 붙으면 tell이나 told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그 that 이하에 나오는 그 동사나 이제 시제 부분에서의 여기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1인칭 2인칭, 3인칭.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우선 들어보세요. 자, 1인칭이 뭐예요? I나, 그치, we를 말하는 거지. 자, 2인칭은 뭐야? you나 복수의 you도 되죠. 그럼 3인칭은 나머지 1인칭, 2인칭 빼고 나머지 다지.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1인칭이다. 그러면 대디아의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이때 예문이 나오면 이제 좀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은 조금 개념 먼저 나오니까 세연아 고개를 들고 이러지. 뒤에 또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됐어? 네. 자, 이제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 3인칭일 때에 따라서 그 대디아의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1인칭이면 얘는 주어에 있는 인칭 대명사랑 일치가 되고, 2인칭이면 이제 여기, 얘가 주어는 요거 말하는 거다. 요 앞에 있는 거. 근데 만약에 2인칭이다. 그러면 얘로 바꿔주는 거야. 목적어에 있는 이제 주어에 맞춰서 하는 거야. 우선 들어봐. 그 다음에 3인칭일 때는 그대로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문을 보면 얘가 이제 she said to me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선 뭘 보라 그랬어? 문장의 종류를 보라 그랬지. 문장의 종류가 뭐야? 평서문이죠? 그러면 이제 said to로 끝나면 아까 to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old. 그쵸? 과거니까 told 맞춰서 하면 되고 얘는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전환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 얘가 없어지고 that을 붙이라고 했죠? 그치? 자, 근데 얘가 보세요. 직설법, 직접화법에서 I 있지, I. 자, 얘가 몇 인칭이니? 여기 중에. 1인칭이지? 여기 잘 봐야 되지나? 앞에 봐. 얘가 1인칭이지? 그럼 얘 1인칭은 뭐랑 바꿔준다 그랬어? 주어에 일치시켜준다 그랬지? she. 그치? 그래서 she로 바뀌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됐어? 얘가 1인칭이야. 그치? 얘 그럴 때 전달 그 문에 주어랑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걔를 그래서 she가 여자니까 she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시제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여기서는 I will이라는 직접 화법에서는 미래를 썼잖아. 근데 얘가 이제 바꿀 때는 결국에는 said to 과거니까 told로 바꿔주는 건 맞아. 근데 대수로 연결되니까 얘랑 이제 시제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왜 앞에 주절이 과거면 뭘 쓸 수 있니? 과거나 과거 완료 쓸 수 있지. 물론 그 막 진리나 막 변하지 않는 현재만 쓰는 거 빼고는 주로는 과거면 이제 과거로 일치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will이 would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 there는 그대로 써. 근데 이렇게 부사구 있죠. 부사구. 그럼 얘는 여기 규칙대로 써주면 돼. tomorrow를 뭐라고 바꿔주래? 다음날. 이런 식으로. 왜냐면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간접으로 말을 전한 거니까 나는 내일 갈 거야 라고 직접 아까 때는 얘기했지만 야, 그녀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녀는 다음날 간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tomorrow는 the next day 이런 식으로 아니면 following day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부사구는 요걸 외워주면 좋겠지. this를 뭐로 바꾸래? that. did는 those. 이거 외워줘야 돼. here는 there. ago는 before.
now는 then, now and then 이렇게 배우면 되겠지. today는 that day, tonight은 that night, tomorrow는 the next day 또는 following day, next week는 the following week, yesterday는 the day before 또는 이제 the previous day,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한 건 뭐야? 평서문의 간접화법 변환이야. 자, 이번엔 명령문 먼저 나왔으니까 봅시다. 명령문은 조금 심플해. 여기 봐봐. 자, 전달동사는 이제 주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라 그랬어. 자, 전달동사 say to를 상황에 맞춰서 아까 걔는 tell이나 say 그거로 단순했잖아요. 근데 얘는 tell, ask, order, advice, request 등으로 바꾼대.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주로 명령할 때 우리가 언제 명령하니? 군대에서는 그 시킬 때,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는 거를 군대에서는 주로 오더를 얘기하겠지. 이렇게 명령하는 걸로, 그치? 그럴 때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 오더를 쓰고, 어드바이스는 주로 뭐 얘기하겠어? 뭐 선생님이 충고를 한다거나, 선생님에서 뭐 해라 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상황에 맞게 쓰겠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평서문의 명령문으로 문 닫아 이럴 때는 주로 얘겠죠? 테라고 에스크를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런 상황에 맞게끔 동사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걸 쓸 수 있고 아마도 문제에선 대부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 동사는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머지 변환되는 부분은 똑같은데 뭐만 바뀌냐? 얘는 우리가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럴 때는 그냥 to만 붙여주면 돼, 얘는. 그게 조금 다른 특징이야.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아까 인칭대명사로 바뀌는 거 할 때 간접화법에서 나오는 그런 대명사 있지, 인칭대명사. 걔는 다 바꾸는 거야. 소유격이든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맞춰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바꿔야 돼? 6월이 지금 몇 인칭이야? 2인칭이지. 자, 2인칭은 뭐에 일치시키라 그랬어? 주어라 그랬어? 목적어라 그랬어? 목적어지. 그럼 맥스가 남자애지. 그치? 그래서 6월을 뭐로 바꿨어? his로 바꾼 거야.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인칭적인 부분은 알아서 바꿔줘야 되는 거야. his room 이런 식으로. 그럼 명령문일 때는 뭐를 본다? 그러니까 said to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했다니까 told로 바꾸는 거는 동일한데 여기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고르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내려오는 건 동일한데 얘가 우리 왜 아까 평서문에 대 붙였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to 붙여서 내려온다는 게 특징이죠. 요거 바꿔주는 건 동일한 규칙이고 동일해. 아까 1인칭, 2인칭, 3인칭 하는 건 동일한데 요것만 틀려. 얘가 더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명령문이. 그 다음에 의문문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어렵진 않은데 세연아! 저렇게 졸기도 힘들겠다. 이제 네 목소리 다 녹으면 됐어. 세연이 조는 거. 간접화법 전환. 그래서 간접화법 전환에서 의문문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야. 의문사 있는 경우, 의문사 없는 경우. 의문사 알지? 의문사. 세연아 의문사 뭐야? 의사 물어보는 거. 의문의 죽음이 아니라? 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한다. 의문의 죽음이잖아. 아이로.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육하원칙 같이 많이 나오잖아. when, where, 뭐 언제, 어디서, 만드시고 무엇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의문사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 그냥 써주면 돼. 그죠? 근데 없는 경우가 문제야.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그냥 빈칸으로 못 놔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 쓰라는 거야. if.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개념으로 whether. 똑같은 뜻이죠? 얘는 규칙이야. 외워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으면 그냥 간접의문문 넣는 것처럼 의주동, 순서 중요하죠. 의주동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의문문이 없다. 그러면 if나 whether 둘 중에 쓰고 주동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people say to잖아. 그럼 to르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서문은 tell이나 그쵸? 근데 여기는 또 이게 이 책은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의문문일 때는 그렇게 바뀌어. ask.
물어보는 거잖아. question이잖아. 어쨌든 의문문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ask로 바뀌어요. 여기는 써있긴 하지만 기억해놔. 여기 ask. ask로 바뀌고 더맨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의문사 그대로 쓰죠. 얘가 중요한 거야. Does the restaurant open 할 때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say to는. 현재일 때는 그냥 시제 현재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뭐야? The restaurant이죠? 그럼 얘를 주어로 땡겼어. 그럼 동사는 뭐야? does open 의문사 때 들어가는 거고 open인데 너희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 s 붙이는 겁니다. 현재일 때. 3인칭 단수니까 open 그대로 쓰면 안 돼. opens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커다란 특징은 뭐냐? 직접 화법일 때는 물어보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얘 뭐라고 끝났어? 마침표로 끝났지. 간접 화법은 의문문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점으로 끝납니다. 됐어? 의문사든 아니든 다 점으로 끝나. 마침표로 끝나. 여기도 뭐 당연히 명령문이니까 뭐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다 명령 똑같지만 의문문도 마침표로 끝난다라는 게 간접화법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어? 네. 자, 다시 고개 들고 진이도 자,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즉 우리가 말하는 화법에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있는데 직접 화법은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거야. 간접 화법은 말하는 사 입장에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화법은 콤마하고 요렇게 해서 걔가 말한 거 그대로 전달시키는 거고 얘는 얘 형태를 이제 바꾸는 게 간접 형태인데 요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다. 수빈아 앞에 봐라. 눈빛 딴 데가 있는 거 보인다. 자, 수빈아 첫 번째 규칙에 뭐를 선생님이 보라 그랬어? 뭐요? 뭐? 문장의 형식을 첫 번째 보라 그랬지. 왜냐면 전달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 문장의 형식 세 가지 크게 얘기했지. 뭐였어?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이렇게 구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서문하고 의문문은 요거 있으면은 요거 없애지고 뭐라고 쓰라 그랬어? 그치? 아, 의문문 아니구나. 평서문. 얘는 이제 의문사로 바뀌니까. 우선 얘 얘기했잖아. 대수로 바뀌고 연결된다고. 그 다음에 대수로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부분의 규칙이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하에 여기 나오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바꿔주는 그 기준이 1인칭일 때는 뭐로 바뀐다? 주절의 주어에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 2인칭은 목적어 그죠? 3인칭은 그대로 쓴다. 고규칙은 이 세 개 다 적용돼. 그래서 대디어에 나오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6월도 이제 주어가 만약에 히다, 그럼 히즈로 바꿔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어가 히다, 힘이다. 히즈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체크해야 돼? 시제. 시제가 만약에 얘가 현재야. 그 얘 현재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로 말했어 라고 내가 전달한단 말이야. 앞에 봐서니 얘가 말했어라고 과거야. 그러면 얘를 과거로 바꿔주고 만약에 내가 직접화법에 말했는데 현재가 아니라 또 그 직접화법에서 말한 부분을 과거로 얘기했어. 그러면 그때는 앞전 시제 쓰는 거야. 과거 완료. 그건 이따 문제 풀면서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일 때는 대시 아니라 뭐 써주라 그랬어? to. 그치? 그렇게 써준다 그랬고 의문문일 때는 지인아 뭐랑 뭐로 구별하라 그랬어. 두 가지. 지인아. 의문문일 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뭐라 그랬어? 의문사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럼 의문사 있는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의문사 쓰고 그냥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 의주동이라고 외우면 되겠지?
그러면 의문사 없을 때는 뭐 쓴다 그랬어? if나 whether. 기억해?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이 주동이죠? 요렇게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령문일 때 안 했던 거 전달 동사 뭐로 쓸 수 있다 그랬어? tell. 그쵸? 또 물어보는 거 ask. 아니야, 저기 뭐야. order. 그런 식으로 또 명령한다라고 했고 또 있었잖아. request도 있었고. 근데 주로 이제 tell적인 부분이 크다 그랬고 의문문은 ask. 그쵸?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 tell, ask 여기 나왔죠. 명령문 안에 tell, ask, order, advice, request 이렇게 있었고 의문문은 ask를 쓰고 그리고 부사구는 뭐로 바꿔준다? 여기 나오는 거 외워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외우라 그랬죠? 그렇게. 자, 그러면 체크 보세요. 1번 거기에 제니가 뭐라고 했어? 자, 뭐라고 했니? 그녀가 feel like ing가 무슨 뜻이니? 수빈아, 내 이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feel like ing 단어에 나오는 거 뭐냐고. 그렇지. 뭐가 하고 싶은데 didn't가 나왔잖아.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게임을.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석으로 봤을 때 여기 어쨌든 해석도 봐야 되지만 didn't feel이라는 과거가 나왔어. 그럼 말했다라는 부분에는 뭐 써야 돼? told를 써야 되겠죠? 과거니까. 자, 그리고 그날이라 그랬어. that day. 그날이 that day인지 어떻게 써야 돼? 간접화법이니까 지금 그날 할 때 that을 쓰고 day를 붙인 거야. 됐어? 그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19페이지. 1번 어떻게 해야 돼? 자, 봅시다. 처음에 뭐 보라 그랬어? 문장 보라 그랬지? 형서문이야. 그러면 says 줄쳐봐. 시제 보라 그랬어. 현재야. 그러면 say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대로 써준다 그랬죠? 써주면 되겠지? 근데 to가 나오면은 tell이나 tol드로 바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없어지고 대시 붙었어. 자, i가 몇 인칭이야? 1인칭이면 뭐 보고 바꾼다 그랬어? 주어 자리 보고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은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she. 그치? 그리고 얘 현재로 썼잖아, 얘도. 그럼 얘도 현재죠? 현재일 때 한테는 이렇게 스위치할 때 SES 붙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단계만 잘 발달하면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생각하려니까 쉽진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얘 보세요. if. 너희들이 알고 있는 if는 우리가 주로 뭐 배웠니? 가정법 배웠죠. 가정법. 아니면 단순 조건문 할 때 if였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다른 뜻이야. 완전히 다른 뜻.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거야. 우리 가정법 if 할 때는 무슨 절이야? 부사절입니다. 완전 성격이 다르죠? 그 명사절은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그랬어? 주목복 이렇게 따라 나온다 했잖아. 그럼 니네 명사절 생각하면은 또 뭐 있어? 맨날 얘기하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 맨날 얘기하잖아. 뒤에 뭐 붙인다 할 때 목적어 붙이고 주어 자리에 놓을 수 있고 이렇게 that 주로 썼지. 접속사 맨날 하는 말이. 그리고 또 뭐 있어? 관계대명사 중에 뭐만 명사절이야? what. 얘만 명사절. 나머지 형용사절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명사절의 특징이 다 이런 건데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명사절 붙여놓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는 세연아 네 이름을 수백 번 부른다 내가 너는 또한 체크해야만 한다. 그들이 또는 그것들이 be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한 거죠? 사실에 기반으로 한 건지 아닌지도 해서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그 다음에 나는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나의 공을 잡을지 안 잡을지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명사절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있고 주로 동사의 목적어, 주목보다 돼요. 근데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보면 if 주어 동사 형태로 쓰고 이제 아닌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또는 여기다가 or not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안 붙여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if랑 whether 똑같은 뜻 뭐뭐인지 아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은데 얘도 이제 모두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얘가 포인트입니다. 문장의 주어나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whether만 쓸 수 있다. 얘 별표. 별표해줘. 그러니까 다 쓰는, 그러니까 거의 뜻은 똑같지만 쓰는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얘가 아까 명사절이면 주목보라 그랬잖아. 근데 정해준 거야. 너는 주로 목적어 역할일 때 얘를 써. 이렇게 한 거고 whether은 뜻은 똑같지만 주로 문장에 주어나 보어 그리고 또 전치사가 나오면 이제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whether만 쓸 수 있다라고 범주를 정해준 거야. 겹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or not은 아까 이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or not. 근데 if 바로 앞에 뒤에는 안 되고 이때는 문장의 맨 뒤 이렇게 문장의 끝에 이제 함께 쓰일 수 있지만 얘는 바로 뒤에 또 쓸 수 있어. whether도 문장의 끝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또 특권이 whether은 바로 뒤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얘 옆에. 물론 뒤에 와도 되는데 얘가 특권은 뭐냐? 얘는 내 옆에 있어도 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 말이야. whether or not이나 whether이나 아니면 whether 쭉 쓰고 or not이나. 근데 if는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가 첫 번째 이제 요렇게까지가 주어져? 얘가 앞에 왔잖아. 주어 자리에. 문장의 주어. 그치? 피터가 뜻은 똑같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야. 피터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해서 whether or not 그래서 여기까지가 doesn't 앞에까지가 주어 형태로 쓴 거죠. 큰 맥락에서. 왜냐면은 얘가 접속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주어야. 접속사. 그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접속사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세연은 고개 들어 일어나든가 괴롭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몰라.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자, 뭐 할지 안 할지 그녀가 그를 방문할지 안 할지 할 때 이때는 whether or not 이렇게 붙였었다. 됐지? 그래서 얘는 목적어로 들어간 거야. 나는 몰라. 그녀가 그를 방문할지 안 할지. 얘는 둘 다 쓸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둘 다 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 목적으로 쓴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주어도 쓸 수 있고 보어도 쓸 수 있고 전치사 목적어 쓸 수 있고 whether만 쓸 수 있다. 얘만 한정된 거죠.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접속사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부사절 그래서 이제 너는 건강하게 될 거야 만약 너가 매일 운동한다면 우리가 늘 배웠던 거 이때 포인트는 뭐였어? 앞에는 미래지만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을 때 현재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로 못 쓰고 현재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what 이제 의문사 얘기했죠. 모두 다 명사절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6분이니까 7시 1분까지 쉬어. 너 저기 물 먹고 잠 깨는 거 어떻게 해봐. 세훈아.